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몸살이 나서 한 2주 동안 아파갖고, 네. 그렇죠. 그놈의 술이 왼수죠. 그래서 술을 한 일주일 동안 못 먹다가, 지금은 조금 난 것 같으니까, 못 먹은 것까지 합해갖고, 네. 147조 지적측량 할 차례인 것 같아요. 지적측량.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을 겁니다.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수집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조사와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이 될 겁니다. 이때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등록된 정보는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적으로 보여줘야 될 겁니다. 공시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이 정보라 하면 주된 정보는 토지의 표시가 될 겁니다. 토지의 표시가 주된 정보가 될 테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종된 정보가 될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될 테고, 이 토지의 표시, 즉 주된 정보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될 겁니다. 이때 이 정보는 수집하는 방법이 조사를 통해서 수집이 될 테고, 이 세 가지는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될 겁니다. 물론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이 될 겁니다. 사람은 측량할 수 없을 테니까. 이때 이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에 관한 정보죠. 토지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관한 정보를 두 글자로 뭐라 얘기합니까? 지적,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관한 정보인 지적을 수집하기 위한 측량이라고 해서 이 측량의 이름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측량, 지적측량,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측량, 지적측량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지적측량을 통해서 이 정보가 정밀하게 수집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 이 지적공부에 등록되고 관리가 되고 공시까지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보는 아주 정밀하게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이 등록할 때는 검사까지 거쳐야 됩니다. 즉 검사 측량이라는 걸 거쳐야 돼요. 왜? 공시 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등록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검사 측량까지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록된 면적, 경계, 이 좌표값을 이 토지 위에 복원할 때도 정확하게 복원을 해야 되니까 이때도 측량을 통해서 복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원 단계에서도 측량이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원 단계에서의 측량의 경우에는 공시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맞습니까? 등록할 때는 공시 목적으로 측량을 하겠지만 이 복원할 때는 공시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 토지의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복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복원 단계에서는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습니다. 등록할 때는 검사 측량을 거치지만 복원 단계의 경우에는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공시 목적으로 수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는 이 복원 단계의 측량 두 가지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네, 경계 복원 측량이 있습니다. 오늘 볼 거예요. 두 번째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량은 복원 단계의 측량이기 때문에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습니다. 꼭 외워두셔야 될 겁니다. 하나 더, 이 등록 단계와 복원 단계의 측량은 반드시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측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될 때의 측량 방법이 달라지게 되면 엉뚱한 위치에 복원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등록할 때 전자평판 측량의 방법을 사용했다면 복원할 때도 반드시 전자평판 측량의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등록할 때는 전자평판 측량 방법으로 등록을 했는데 복원 단계에는 시간이 좀 흘러갔기 때문에 더 정밀한 측량 방법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정밀한 측량 방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복원할 때는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다른 방법을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엉뚱한 위치에 복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반드시 같은 방법이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이때 이 지적 측량은 누가 수행을 합니까? 당연히 이 정보들은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해야 돼요. 즉 지적소관청이 측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소관청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걸 다 맡겨놨죠. 누구에게 맡겨놨습니까? 지적 측량을 수행하는 자에게 맡겨놨을 겁니다. 이 지적 측량을 수행하는 자는 둘이 있는데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습니다. 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죠. 지적측량을 업으로 삼는 자도 있습니다. 이 지적측량을 업으로 삼는 자를 지적측량업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적측량업자는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등록을 합니까? 이 업을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예전에는 종종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등록이 필요가 없지만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으니까 이 지적측량업자는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자가 아니니까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둘이 대부분 측량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 둘이 측량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 측량은 뭐라 얘기합니까? 네? 대부분의 측량 업무는 이 지적측량 수행자가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적측량 수행자가 수행할 수 없는 측량이 딱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검사 측량입니다. 검사 측량. 이 지적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했는데 검사도 이 둘이 하게 되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검사가. 그렇죠. 따라서 이 검사 측량만큼은 지적소관청이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때의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규모가 큰 토지의 검사 측량은 시도지사가 담당을 하게 되고 규모가 작은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 될 겁니다. 이제 뭘 보실 거냐면 이걸 보실 거예요.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을 지금 좀 보겠습니다. 여기 토지가 존재합니다. 여기 토지가 존재하고요. 이쪽 토지는 100번지 토지고 이쪽 토지는 101번지 토지입니다. 여기는 갑이 소유하는 토지고 이쪽은 을이 소유하는 토지예요. 그래서 이 두 필지 토지가 도면 위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도면 위에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쪽은 100번지, 이쪽은 101번지 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갑과 을 사이에 경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을 했더라는 겁니다. 기존의 담장을 이 갑과 을이 인정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 담장이 있겠죠? 이 담장에 대해서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분쟁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하는 방법이 요 경계를 여기에 복원을 해서 여기에 설치된 담장이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하는 측량이 바로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계복원 측량은 공시의 목적으로 합니까? 공시의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갑과 을의 이익을 위해서 경계복원 측량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건 사적인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때는 검사 측량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지적 현황 측량을 보시는데요. 여기에 토지가 있고 이쪽은 100번지 토지입니다. 이쪽은 101번지 토지고 갑이 소유하는 토지고 을이 소유하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 갑의 토지 위에는 아주 큰 건물이 들어서 있고요. 요 을이 소유하는 토지 위에는 작은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 두 필지 토지가 이제 도면 위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는 100번지 토지, 여기는 101번지 토지쯤 될 겁니다. 그런데 이 100번지 토지와 101번지 토지에 존재하는 이 건축물들을 여기다가 그리고 싶다는 겁니다. 지상 건축물을 도면 위에 그려보고 싶다는 겁니다. 위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지상 건축물을 도면 위에 그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단계를 거치냐면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도면상의 경계를 먼저 복원을 해봅니다. 여기다가 복원을 해봐요. 그래서 이 경계를 복원을 해봐서 첫 번째, 먼저 경계를 복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지상 건축물과 복원된 경계의 위치 관계를 확인을 합니다. 위치 관계를. 이쪽은 딱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이쪽 건축물과의 위치 관계도 확인을 합니다. 위치 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보시면 이쪽 경계와 이 건축물은 붙어 있고 이쪽 건물과 이 경계는 멀찌감치 떨어 있죠. 이 관계를 확인해서 여기다가 그려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건축물은 이 경계와 붙어 있을 테고 그리고 이 건축물은 좀 떨어져 이렇게 그릴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하는 측량이 바로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겁니다. 지적 현황 측량은 두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이 도면상의 경계가 지표상에 복원돼야 되고 두 번째, 복원된 경계와 지상 건축물 간의 위치 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그렇죠. 위치 관계가 확인이 되면 이제 도면 위에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 측량이 지적 현황 측량인데 이 지적 현황 측량의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도면상의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것도 복원 단계의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원 단계의 측량이니까 이것도 공시 목적으로 하는 측량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때도 검사 측량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량은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측량은 검사 측량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러한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토지가 존재해요. 이 토지를 측량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 그 기준점이 왜 필요하냐면 측량 기구를 그 기준점 위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 기준점 위에다가 측량 기구를 이렇게 설치해 놓습니다. 이렇게 측량기구를 설치해요. 그러면 이 측량기구와 이 토지 간의 거리가 한 200에서 300m 정도가 된다면 이 토지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토지의 모양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즉 관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지상 경계점에다가 표지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지상 경계점에 이렇게 표지를 설치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 기술자가 있을 텐데, 측량 기사가 있을 텐데, 이 기사가 이 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제 눈에 보일 겁니다. 그렇겠죠? 눈에 보일 겁니다. 눈에 보이니까 이제 관측을 합니다. 이렇게 관측을 하게 돼요. 관측을 하면 여기 각도가 나옵니다. 각도. 이 각도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하냐면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전에도 했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각함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각도를 가지고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요 거리를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것과 요거는 같은 거죠. 그 위에 설치가 된 거니까. 따라서 이때 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요 경계를 구해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모양이 무슨 모양입니까? 삼각형의 모양이죠.
따라서 이 삼각형의 모양을 사용해서 측량한다고 해서 이 측량 방법을 삼각측량, 삼각측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삼각형의 모양을 사용해서 측량한다고 해서 삼각측량, 삼각측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삼각측량을 지적측량의 일종인데 이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준점이 선택이 돼야 된다. 맞습니까?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이 지상 경계점 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 그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전에 다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그렸는데요. 이 토지를 측량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겁니다. 여기 기준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이 기준점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장 근원이 되는 기준점이라고 해서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근원이 되는 기준점 원점. 이 원점 위에다가 이제 측량 기구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관측을 해야 됩니다. 관측을 하기 위해서 이 지상 경계점에 뭐를 설치해야 된다고요? 표석 표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설치가 됐다면 이제 측량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기술자가 이렇게 있을 테고 측량 기사가 있을 테고 이제 이렇게 관측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구해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죠. 이 원점은 어디 있느냐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국토지리원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원점이라는 기준점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설치되어 있어요. 따라서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원점 말고 또 다른 기준점이 필요한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기준점이 듬성듬성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점의 이름이 뭐냐면 지적삼각점이라는 기준점입니다. 이 지적삼각점이라는 기준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토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삼각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이란 뜻이에요. 토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삼각측량의 기준점 지적삼각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적삼각점은 2에서 5km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2에서 5km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2에서 5km마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관측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따라서 이 지적삼각점보다 좀 더 조밀하게 또 다른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조밀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전 영역에 이런 기준점이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점의 이름이 뭐냐면 지적삼각 보조점이라는 기준점입니다. 이 지적삼각 보조점이라는 기준점은 1에서 3km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토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삼각 측량의 보조가 되는 기준점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지적삼각 보조점이라고 불러요. 이 지적삼각 보조점도 1에서 3km마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측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렇죠. 따라서 이 지적삼각 보조점 말고 좀 더 조밀하게 또 다른 기준점이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좀 더 조밀하게, 빽빽하게. 이 기준점의 이름이 뭡니까? 네, 지적도의 뿌리가 되는 기준점이라고 해서 지적도 근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적도 근점은 50에서 300m마다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흔히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이 지적도 근점은.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점을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지적 도근점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왜? 50에서 300m마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토지 옆에 다 이 도근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근점까지 있다면 이제 이 토지를 측량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적 기준점 이렇게 부릅니다.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제 지적 기준점이 이제 설치되어 있다면 이 기준점 위에다가 측량 기구를 설치해 놓고서 토지를 관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결국은 이 지적 기준점이
토지 위에 아주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 토지를 아무리 정밀하게 측량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가 제대로 수집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렇겠죠. 따라서 이 기준점들이 설치될 때도 아주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측량을 통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걸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적 삼각점 측량 내지는 지적 삼각 측량 이렇게 부릅니다. 지적 삼각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 지적 삼각점 측량, 지적 삼각 보조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내지는 지적 삼각 보조 측량 이렇게 부릅니다. 도군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 도군점 측량 내지는 지적 도군 측량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세 가지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설치할 때 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측량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측량을 뭐라 부릅니까? 기초 측량, 기초 측량 이렇게 부릅니다. 아주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에 관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집하는 측량은 토지에 관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즉 세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측량이라고 해서 이걸 세부 측량 이렇게 부릅니다. 토지의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집하는 측량, 이는 토지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측량이라고 해서 세부 측량, 세부 측량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측량과 기초 측량 두 가지 측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해서 뭐라 부른다고요? 지적 측량, 지적 측량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은 세부 측량과 기초 측량으로 구성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이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이 될 테고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147쪽에 지적 측량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 넷째 줄을 보시면 거기 지적 공부의 등록이라는 문구가 있죠. 네, 등록할 때 정확하게 수집해서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등록 단계도 측량을 합니다. 이 등록 단계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는 아주 정확하게 등록을 해야 되죠. 공시의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따라서 무슨 측량이 필요하다고요? 검사 측량을 거쳐야 됩니다. 등록 단계에서는 검사 측량을 거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라는 문구가 있죠. 복원할 때도 정확한 위치에 복원을 해야 되니까 이때도 측량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복원할 때도 측량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다만 복원 단계의 측량은 공시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측량이 복원 단계의 측량이기 때문에 이때는 검사 측량을 거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다만 등록할 때의 측량과 복원할 때의 측량은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측량한다 그랬죠. 네, 같은 방식으로 측량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49쪽에 보시면 지적 측량의 실시 대상이라고 나와 있고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이를 기초 측량이라고 했죠. 기초 측량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측량의 방법이 거기 나와 있는데요. 이 측량의 절차, 순서 이걸 좀 외워두셔야 돼요. 먼저 측량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수립하겠죠.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획이 수립됐으면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준비가 다 됐다면 이제 토지 현장에 가야 되겠죠. 현장에 가야 될 겁니다. 이를 현지답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에 가서 기준점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요? 측량 기구를 설치해야 되니까 기준점을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기준점을 선택한다는 것을 선점이라고 불러요. 선은 선택한다. 점은 기준점이라는 뜻입니다. 기준점을 선택을 할 겁니다. 기준점이 선택이 됐다면 그 선택된 기준점 위에다가 측량 기구를 설치한다 그랬죠. 측량 기구를 설치할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에다가 뭐를 설치합니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되겠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것을 조표라고 불러요. 조자는 만들 조자고 표는 경계점 표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측량기사는 지적 측량기사는 측량기구를 통해서 이 경계점 표지를 관측을 합니다. 관측을 할 겁니다. 관측을 하게 되면 각도가 나오겠죠. 각도가 나올 겁니다. 이 각도를 이용해서 각도를 가지고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정확한 수치들이 나올 겁니다. 이 수치들을 가지고 표로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성과표 작성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계획 수립.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할 테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됐으면 현장에 갈 겁니다. 현지답사. 현장에 가서 이제 기준점을 선택한다고 그랬죠. 기준점이 선택이 되면 이제 기준점 위에다가 측량기구를 설치할 되고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측량기사가 이 측량기구를 통해서 이 경계점 표지를 관측할 테고 관측을 통해서 각도가 나오면 그 각도를 가지고 삼각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면 이제 수치들이 나올 테고 수치 가지고 표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성과표 작성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순서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두 문자를 딴 적이 있었죠. 개, 준, 답, 선, 조, 간, 계, 성. 개준답, 선조, 관계성 이렇게라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개준답,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준비, 답사, 그 다음에 선조. 선은 뭐예요? 선점. 그렇죠. 그 다음에 조는 조표, 그 다음에 관측, 계산, 그 다음에 성과표 작성. 개준답, 선조, 관계성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검사 측량이 있다고 그랬죠. 이 검사 측량은 국가기관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규모가 큰 토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검사 측량을 담당하게 되고 규모가 작은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구수 구청장이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세부 측량들이 나와요. 세부 측량 뭐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여기도 세부 측량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있는 지적 현황 측량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자체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요 지적 현황 측량은 반드시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측량의 기초가 나오는데 이건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넣어 놓은 건데요. 마지막에 지적 기준점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지적 기준점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도 근점 세 가지 기준점이 있고 이 기준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이 뭐라고요? 기초측량, 기초측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다음 151쪽을 보시면 기초측량 나와 있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세부측량도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적측량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거 1, 2월 달에 제가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렸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비행기를 그리려고 하는데 고래가 그려진다고 제가 투덜거린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지적측량의 방법은 6가지 방법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측량의 절차가 나오는데 이 지적측량의 절차가 지적측량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로 여기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지적측량의 절차는 프린트로 하겠습니다. 프린트 다 피시고요. 페이지는 8페이지 같아요. 공간정보법 6번째 프린트입니다. 6번째 프린트.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네, 보시면 먼저 측량을 의뢰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측량을 의뢰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 의뢰하겠습니까?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의뢰를 할 겁니다. 지적측량 수행자는 둘이 있죠.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지적측량을 업으로 삼는 자 둘이 있을 겁니다. 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자이기 때문에 등록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지적측량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되겠죠. 이 의뢰인이 측량 의뢰인이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할 때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수수료를 지급해야 될 겁니다.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출제가 됩니다. 또한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검사 측량. 이 검사 측량은 왜 의뢰가 불가능하냐면 이 검사 측량은
지적측량 수행자가 하는 측량입니까? 아니면 국가기관이 하는 측량입니까? 국가기관이 하는 측량이에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할 수 있는 측량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뢰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또한 지적제조사 측량도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적제조사 측량은 개인이 의뢰하는 측량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 이유로 획일적으로 하는 측량이 바로 지적제조사 측량입니다. 국가의 정책적 이유로 이루어지는 측량이기 때문에 이것도 의뢰할 수 있는 측량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조사 측량도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유까지 이해하시면 암기하기가 쉽겠죠. 네. 그러면 의뢰를 받은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어떻게 수행할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게 의뢰를 받은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의뢰를 받은 다음 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날이라는 문구 있죠? 요게 출제가 또 이루어집니다. 이 수행 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하게 될 겁니다. 이 지적측량 실시와 관련해서 시험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측량을 의뢰할 때 의뢰인과 수행자 간에 그 기간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20일 이내에 측량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수행자가 알겠다 20일 내에 측량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합의 기간에 4분의 3은 측량하는 데 사용하고 그 합의 기간에 4분의 1은 이제 검사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 기간에 4분의 3은 측량 기간이 되고 합의 기간에 4분의 1은 검사 기간이 되는 겁니다. 꼭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합의 업무라고 얘기하는데 합의 기간에 4분의 3은 측량 기간, 합의 기간에 4분의 1은 검사 기간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20일을 합의했습니다. 20일을 합의했다면 측량 기간은 며칠 되는 겁니까? 금방 나오시네요. 저는 계산해 봐야 되는데 15일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검사 기간은 며칠이 되겠습니까? 머리들 좋으시네요. 5일이 될 겁니다. 그렇죠. 요게 경년제로 출제가 됩니다. 요게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측량을 의뢰하는 의뢰인과 수행자 간에 깜빡하고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합의를 깜빡하고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기간을 딱 정해놨습니다. 기간을 딱 정해놨는데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 이렇게 딱 정해놨다는 겁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측량 기간 며칠이요? 5일, 검사 기간 4일 이렇게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 토지를 측량하고 싶습니다. 요 토지를 측량하고 싶어요. 그러면 의뢰인과 수행자 간에 기간에 합의가 있겠죠. 그런데 기간에 합의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기간을 딱 정해놨습니다. 측량기간 며칠? 5일. 그 다음에 검사기간 며칠? 4일 딱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기준점이 있어야지만 기준점 위에다가 측량기구를 설치해서 기사가 측량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 주변에 아무리 눈 씻고 쳐다봐도 기준점이 없더라는 겁니다. 기준점이 없어요. 그러면 측량 포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준점을 설치를 한 다음에 토지를 측량을 해야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맞습니까? 그러면 기준점을 설치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기준점을 설치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만약에 이걸로 다 해결해야 된다고 한다면 기준점 설치하는데 이걸 다 쓰고 말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기준점을 설치하는 기간을 여기다가 더해줘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기준점이 설치가 됐다면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즉 기준점을 설치했다면 제대로 설치했는지 검사도 필요합니다. 그 검사 기간도 여기다가 더해줘야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더해지는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기준점을 설치하는 기간과 기준점을 검사하는 기간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준점이 15점까지는 무조건 4일을 여기다가 더해줍니다. 4일을. 기준점 설치하는데 보통 4점 설치할 때마다 하루 정도가 걸린대요. 그래서 15점까지는 무조건 이 기간에다가 4일을 더해줍니다. 기준점이 선택이 됐다면 검사도 해야 되죠. 그 검사도 15점까지는 무조건 4일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점이 14점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 주변에. 그러면 14점을 설치하는데 며칠이 걸리는 겁니까? 4일. 그러면 여기다가 4일을 더해줘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측량 기간은 며칠이 필요합니까? 9일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준점이 설치가 됐다면 그 기준점이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검사해 봐야 되겠죠. 그 검사 기간도 이 원리에 의해서 같이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14점을 검사하기 위해선 며칠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4일. 그러면 기존의 검사 기간 4일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4일을 더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총 검사 기간은 며칠이 되는 겁니까? 8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4점 설치될 때마다 하루 정도가 걸린다고 그랬죠? 이 기준점이 요거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토지의 크기가 커질수록 기준점은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4점이 추가가 될 때마다 하루씩을 가산해 주는 겁니다. 하루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15점이 될 테고 여기는 16, 17, 18, 19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토지 주변에 기준점을 17점을 설치하고 싶습니다. 설치하기 위해서는 며칠이 걸리는 겁니까? 4일, 하루, 5일.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며칠을 더해줘야 됩니까? 5일. 그러면 측량 기간은 며칠 되는 겁니까? 10일이 될 겁니다. 기준점이 설치가 됐다면 검사도 해봐야 되겠죠? 제대로 설치됐는지. 그러면 17점을 검사할 때 며칠이 걸리느냐? 4일 플러스 하루. 그러면 여기에 4일을 더해줘서는 안 되고 이제 며칠을 더해줍니까? 5일. 그러면 검사 기간은 총 며칠이 걸립니까? 9일이 걸릴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가 19점이고 20점, 21점, 22점, 23점. 4점을 설치할 때마다 하루씩 걸린다 그랬죠? 하루. 그러면 기준점이 여기가 19, 20, 21, 22, 23점. 23점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토지 주위에. 그러면 23점을 설치할 때 며칠이 걸리느냐? 4일, 하루. 총 며칠? 6일. 그러면 토지를 측량하는 기간 5일. 기준점을 설치하는 기간 며칠 걸리니까? 6일. 그러면 총 측량 기간은 11일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기준점이 설치가 됐다면 기준점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검사해 봐야 되겠죠? 검사하는 것도 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준점 23점을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4일, 하루. 그러면 총 며칠을 더해줘야 됩니까? 6일. 그러면 여기에 5일이 아니라 며칠이 더해지는 겁니까? 6일. 그러면 총 검사 기간은 10일이 될 겁니다. 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23, 24, 25, 26, 27점. 그러면 하루가 더 가산을 해야 될 겁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요. 이를 일반 업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좀 확인하겠습니다. 프린트를 통해서. 일반 업무의 경우는 합의 기간이 없는 경우죠.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토지 측량 기간과 토지의 검사 기간을 5일, 4일 딱 정해놨다고 그랬죠. 그래서 5일, 4일이 될 테고요. 주변에 지적 측량 기준점이 없는 경우에 기준점을 설치를 해야 되고 또한 기준점을 검사도 해야 된다고 그랬죠. 15점까지는 며칠을 5일, 4일에 더해주는 겁니까? 무조건 15점 기준점 15점까지는 5일과 4일에 무조건 며칠을 더해줍니까? 4일. 그렇죠. 그리고 15점을 초과할 때는 매 4점마다 하루씩을 가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4일에 매 4점마다 하루씩을 가산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 업무와 이 합의 업무
요 기간 계산하는 게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15점 이하라는 문구 있죠? 이하 동그라미 치시입니다. 15점까지는 무조건 4일을 더해주는 겁니다. 15점까지는 이하. 그렇죠? 그 다음에 15점을 초과할 때는 초과 동그라미 치십니다. 이거 갖고도 장난을 칩니다. 이거 갖고도. 네. 그 다음에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지적측량을 실시하게 될 테고, 이 지적측량이 실시가 다 끝났다면, 지적측량이 완료가 됐다면 이제 지적측량에 대한 성과물들을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지적측량의 성과물들을 결정할 때 이 등록 단계일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검사 측량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등록 단계의 측량은 검사 측량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측량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규모가 큰 토지는 시도지사에게, 규모가 작은 토지는 소관청에게, 즉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국가기관은 검사 측량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검사 측량까지 완료가 되면 지적측량 성과도라는 그림을 이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발급할 테고, 발급받은 이 지적측량 성과도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발급을 해 줄 겁니다. 그렇겠죠?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이 검사 측량에 있어서 맨 마지막을 보시면 3번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에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지적 정리가 필요 없다. 왜 필요 없습니까? 등록 단계의 측량이 아니라 검사 단계의, 아니야, 보건 단계의 측량이니까 이때는 지적 공부를 정리할 필요도 없죠. 맞습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이때는 지적 공부 정리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개념 자체가. 두 번째, 이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보건 단계의 측량이기 때문에 뭐도 필요 없습니까? 검사 측량도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지적 정리도 필요 없고 검사 측량도 필요 없다는 거, 요거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158쪽에 지적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설치 및 관리. 지적기준점 표지의 설치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지적 삼각점은 2에서 5km마다 하나씩 설치된다고 그랬죠. 지적 삼각 보조점은 1에서 3km마다 하나씩 설치가 되고, 도근점은, 지적 도근점은 50에서 300m마다 설치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출제가 됐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 표지를 조사하는데 연 1회 이상, 요거 하나 밑줄 쳐 두시죠. 연 1회 이상.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 성과의 관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1번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지적 삼각점 성과는 누가 관리합니까?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와 지적 도군점 성과는 누가 관리합니까?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는 거, 요 정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면 지적 기준점 성과의 보관 및 열람이 나오는데 2번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을 보시면 지적 기준점 성과의 등본이나 측량 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에 발급을 신청해야 된다.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밑줄 치십니다. 지적 기준점 성과는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발급을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더 중요한데요. 밑줄 잘못 친 것 같네. 네. 거기 보시면 그 밑에 있는 게 더 중요한데요. 거기 보시면 셋째 줄이요. 지적 삼각점 성과에 대해서는 특별시,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뭐 이렇게 많아. 네, 간략하게 지적 삼각점 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신청. 여기를 밑줄 치셔야 됩니다. 여기를.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 및 지적 도군점 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의 신청. 여기도 밑줄 치십니다. 그래서 지적 삼각점과 관련된 성과물들은 등본이나 열람을 누구에게 신청합니까?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그렇죠.
지적삼각보조점 성과와 성과물과 지적도군점 성과물은 누구에게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신청합니까? 지적소관청에게. 요 문구가 출제가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적삼각점 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지적삼각보조점 성과와 지적도군점 성과는 지적소관청. 요 문구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나와 있고요. 수수료 2번을 보시면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으로 내야 된다. 이것도 가끔 출제가 되죠. 다만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때는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면제가 나오는데요. 이게 참 중요해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거기 보시면 지적 측량 업무에 종사하는 측량 기술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런 것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업무는 국가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치권에 관한 정보인 면적 경계 자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때는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국가 업무를 수행할 때 수수료 내라고 한다면 잘 안 하고 싶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수수료 면제입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업무에 종사하는 지적 측량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여 지적 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면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국가나 지자체가 돈을 내고 자신이 돈 내고 지가 돈을 받는다면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지가 내고 지가 받는 거니까 따라서 이때도 면제를 합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논의가 있은 적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 출제가 자주 이루어지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번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3번도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 공부를 열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것도 앞에서 믿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 면제는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측량 수행자가 나오는데 지적측량 수행자는 둘이 있다고 했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 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62쪽을 보시면 지적측량 수행자의 성시 의무, 지적측량 수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건 별것이 아니라 민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법 지식이 있다면 이건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위원회와 지적측량 적부심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